너부터 시작해. 우유TV. 와.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저는 지난번 한물 유두 편에 이어서 조금 연결되기도 하는데 유두 제거 없는 유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진짜 외래에서 사실 많이 궁금해하시죠. 왜 유두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안 봤지? 못 봤지? 아니 이제 그거 아니야. 그냥 피부를 잘라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제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 근데 맞지. 근데 이게 맞는데 사실 설명하기가 어려워. 피부를 잘라서 돌려서 꼬매서 만듭니다. 그러면 현장은 표정이 다 이렇지 않냐? 응? 맞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접기 하듯이 막 이렇게 한 적도 있어. 막 잘라가지고. 근데 그걸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줘 지금. 그래서 이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유TV 한쌤입니다. 제가 종이 접기 하듯이 유두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유두랑 유륜을 잘라내면 동그라미 모양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뱃살의 피부나 등 근육의 피부가 와서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피부를 가지고 저희가 그 유두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모양의 작도를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유두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절개를 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의료용 수술용 가위랑 전기 소작기 같은 걸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읍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요. 이렇게 모으고, 그럼 이제 젖꼭지 부분, 유두의 기둥이 만들어진 거죠. 기둥이 만들어졌고, 요거를 뚜껑으로 이렇게 닫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젖꼭지 모양이 됐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모아서 꼬매는 거예요. 유륜이 조금 작아진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 유두가 된 거죠. 여기 색깔이 없으니까 여기 나중에 이제 문신을 해서 입히게 되는 거고, 보시는 것처럼 안에가 이렇게 허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이제 간혹 인조 피부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너무 크게 했나 보다. 주저앉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꼬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꼬매고, 이렇게 꼬매주고, 여기 부분을 꼬매주고.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제 일단은 유두가 왜 없어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왜 없어지나요, 명유진 선생님? 그거 나한테 물어봐야 돼. 유방암 절제. 내가 없어지면 유두를 다 남겨주면 안 돼?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두 자체가 유방암 조직의 이 연장선이기 때문에 유두를 남긴다는 거는 유방 조직 일부를 남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남은 유방 조직에는 어쨌거나 암이 없어야죠. 암이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높을 때는 유두를 살릴 수가 없죠. 네.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너무 억지로 살리면 더 안 예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있어도 그게 사실은 예쁘지 않을 수 있고 어차피 감각이 커야 없고 돼. 바닥을 다 속을 다 파냈기 때문에 내려 주저앉고 받치는 게 없으니까 예쁜 유두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유두를 그래도 살리고 싶으니까 조직을 어떻게든 좀 많이 당겨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정말 껍데기만 남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진짜 안 그럼 뭐 예쁘죠. 이제 유두가 있는 듯 없는 듯 돼버리잖아요. 함몰이 네, 돼버리죠. 함몰이 돼버리죠. 그리고 전에 저 전공의 때 성형외과랑 같이 하는 협진회의가 있었어요. 저 네. 트레이닝 시절에 그때 한참 화두가 뭐였냐면 유두를 살려도 되냐 안 되냐였어요. 네, 왜냐면은 근데 그 당시에는 살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난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유쌤이 그 얘기한 것처럼 이 유방외과라는 학문이 어쨌든 그런 엄청난 허들을 넘어왔잖아 지금. 엄청나게 닷대던 시절이 그치. 과 지금은 불과 몇 년 차이가 안 나요 사실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땐 근육까지 뗐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갈비뼈가 다 드러나 있잖아. 뭐 어쨌든 제가 삼척보로 샜네요. 네. 아무튼 지금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뗐느냐? 유두를 이제 뗀다고 상심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남기는 게 오히려 더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겼는데 혈류량이 안 좋아서 죽어서. 네. 죽으면 이제 색깔 주저앉기도 하고 색깔도 빠져서 이제 하얀색이 막 유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위치도 완전히 바뀔 위치도 수도 바뀌고 쪼그라들고 언제 만드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뒤에는 만든다. 왜 6개월이에요?
수술하고 나서 뭔가 상처가 성숙되고 모양이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최소 6개월은 된다고 그럼 보는 거고 6개월 사이 유방이 모양이 바뀌나요? 재건하면 모양은 많이 바뀌죠.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1년 뒤의 모양이랑 2년 뒤의 모양이랑 완전 달라요. 처져요? 작아져요? 처지죠. 작아질 수도 있고 처지고 작아지고 올라가고 올라도가. 방사선을 하면 그래서 방사선을 하면 더 뒤로 갑니다. 방사선 끝나고 6개월 뒤로 저는 방사선 때문에 이제 온도 힐링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되고 그치. 이게 그 상황이 막 이제 화가 나 있잖아요. 벗겨지고 그런 것 때문에 방사선 하면 6개월 뒤로 더 가고요. 그 외에는 첫째 수술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이제 만드는데 근데 자가조직인 경우는 바로 만들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수술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드리고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이 자꾸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단이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유두가 양쪽이 대칭으로 있어야지 환자들도 예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동그라미 유륜. 유륜이 잘려나간 그거를 자가조직에서 다른 배가 왔든 뭐 다른 게 왔든 그 부분을 우리가 그 옮겨온 피부를 남겨놓는 건데 만약에 반대편 유륜이 요만하다 그럼 이거 가지고 나중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남겨놓은 유륜 사이즈를 저는 조금 더 크게 하는 거죠. 조금 더 크게 반대편 유륜보다. 왜냐하면 이 유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살을 모아가지고 그걸 세워서 유두를 만들게 유두랑 유륜을 다 떼서 유륜까지 없어진 경우가 있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유륜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 것 같고 이제 진짜 유두만 조금 침범해서 유두만 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둘 다 어쨌든 간에 주변 살을 모아서 유두를 만드는 거고 제가 어떻게 모으는지 사실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때는 지금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하죠.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주변 거를 이렇게 종이 접기 하듯이 이렇게 모아서 올려서 이거 이렇게 말아가지고 만드는 건데 안에를 지방으로 채우는구나. 이 피부에 지방이 좀 붙어 있고요. 피부에 지방이 붙어요. 근데 그 지방을 아예 안 붙이면 피부에 혈행이 안 좋으니까 지방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조금 유두를 예를 들면은 반대쪽 뭉실뭉실한 유방이 거지. 큰 사람 있잖아요. 유두가 큰 사람은 비슷하게 크게 만들려면은 그럼 많이 큐펫을 좀 많이 떼와요? 그래서 많이 떼오긴 하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뗀다고 막 그대로 크게 남아있는 경우가 그렇게 잘 죽죠. 잘 죽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만들려면 길게 떼어와야 되는데 긴 끝부분으로 갈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얘가 이제 흡수가 되거나 잘 없어지거나 그러거든요. 크기도 하고 높이도 유지가 잘 안 되고 크게 해봤자 그래서 큰 사람은 반 잘라서 떼운다. 그거 이따가 할까요? 잘라먹지 마. 미안. 누륜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이걸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그럼 유륜으로 만들면 유륜이 없어져요. 그러겠죠. 그 유륜이 유두가 되는데 그럼 과연 그게 장단이 있어요. 좀 살의 살성이 좀 다르잖아요. 흡수가 안 돼서 유두 모양은 정말 잘 나와요. 유륜으로 만들면 얘가 정말 잘 버티더라고요. 안 좀 흡수가 딱딱 되거든요. 그 조직이 좀 달라서 진짜 젖꼭지처럼 만들어서 딱 유두가 유지가 되는데 주변에 유륜은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문신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신이 뭐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해도 실제 자기 유륜 같은 느낌이 좀 안 난단 말이죠. 좀 덜 난단 말이죠. 그러면 고민이 되는 거죠. 진짜 자기 젖꼭지가 없어도 유륜이 자기 낀 게 낫냐? 그걸로 젖꼭지를 말아 올리고 문신을 해서 만드는 게 더 낫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인 느낌은 유륜을 자기 걸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그냥 딱 봤을 때 나은 것 같아요. 유두가 꼭 없어도 유륜이 이렇게 좀 집하는 것처럼 잘리거든요. 이렇게 동그라미 거 유두로 올리면요. 그러니까 그 문신이 막 부분적으로 되기 시작하고 그 문신이 완벽하게 유륜 같은 느낌이 100%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 주변 사람 모아서 만듭니다. 모아서 만드는 거고 국소 마취로 할 수 있고 수술 시간 사실 별로 안 걸리고 환자분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감각도 떨어져 있잖아요. 유방암 수술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간혹 문제되는 분들이 있죠. 어떤 경우냐 보형물 넣은 환자분들 좀 부담스러워요. 그치, 피부가 많이 안 남아. 피부가 안 남아있고 얇고 얇아. 근데 그걸 이제 모아서 만들어봤자 얇으니까 모양도 잘 안 나오고 잘 흡수도 되는데 무리하게 그걸 이제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상처가 문제돼서 벌어지거나 감염돼서 보형물 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나 방사선한 분들은 더 조심스럽죠. 상처가 잘 안 나오니까 유방은 보형물 들어가는데 방사선까지 했는데 유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조금 위험한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샘은 보형물을 근육 앞에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유두 만들 때 보형물이 드러나겠네. 그렇죠. 보이죠. 아이고.
말씀 잘했는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어서 가슴이 철렁하죠 보면. 그래서 일단 보형물 재건을 하신 분들 유두를 만드는 날은 이게 그렇게 힘든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긴장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는 사실은 뭐 네. 어떻게 넘어가죠. 끝나고 금방 끝나는데 이걸 이제 다음이 문제가 안 생기게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사선이 한번 때려진 조직이면 또 혈행이 좀 더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혈행 얇어. 밑에 보형물도 있어. 혈행도 안 좋아. 그런데 그걸 이제 얇게 들어가지고 또 안 들어야 돼. 그러면 대부분 100% 깨끗한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그걸 낳는 과정에서 그 밑에 또 보형물이 들어있어. 와 그러면 이제 진짜 걱정되죠 많이.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문신만 하는 거죠. 유륜 문신하고 젖꼭지를 약간 색깔 다르게 유두 부분을 색깔 다르게 약간 착시 효과를 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두 재건을 이렇게 막 수술적으로 모아서 올리고 모양 만드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위험하니까 그냥 안전하게 문신만 합시다 해서 하는 선생님들도 있다. 붙이는 유두도 있는 거 알아요? 가짜 유두.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거를 이제 뭐 대학병원에서 별로 안 하고 이제 좀 간의 수공업처럼 하시는 이발인과 선생님들이 있는데 반대쪽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냥 목욕탕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붙이는데 지워갈 수 있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런 방법. 되게 모양 괜찮지. 그래서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시려다 말은 제가 끊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반대편에서 빼오는 거죠. 반대편 유두가 좀 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쉐어하는 거죠. 떼가지고 와서 여기다 이식을 하면 생각보다 잘 살아요. 그럼 거기에는 주변만 문신만 해주면 유두 모양이 나오면서 문신도 돼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유두 큰 거는 또 아껴놓고 싶은 게 간혹 유방암이 걸려서 유두를 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편 큰 분들은 그거를 맞아. 반으로 갈라가지고 여기 갖고 오는 거예요. 옮겨오시죠. 그때 너무 사실은 결과도 그게 뭔가 제일 좋죠. 유두 어. 유륜 재건에서 가장 좋은 게 반대쪽에서 떼오는 거가 제일 좋죠. 이식을 할 때 근데 그러면 그런 주변에 피판술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이식만 해요? 어떻게 붙여요? 어떻게 붙여요? 그건 반대편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요. 응. 피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판을 어떻게 해요? 이제 똑같죠. 아까 유두 재건 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피판이야 아까 봤던 거. 아까 이제 모으는 걸 하고 거기다 이제 더 이제 하나 얹어가지고 더 그러니까. 키우는 건데 저는 사실 그냥 유두만 얹어요. 근데 유두만 진짜 얻고 얘 꼬매? 유두를 그냥 잘라내고 그냥 붙이는 거야? 네, 근데 저희 다 같이 계시는 저보다 이제 위에 계시는 선생님은 피판 모아서 거기에 같이 얹죠. 하이브리드로. 근데 그냥 이렇게 떼서 붙이면 붙어요. 살아요? 살죠. 근데 어쨌거나 혈관 연결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죠. 없는데 산다는 이식 거야? 이제 조그마니까. 그냥 보통 크기 유두예요, 환자가. 예. 환자분이. 예. 그러면 보통 쉽지 크기 않죠. 유두인데 저는 반대쪽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반대쪽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하죠. 그건 좀 예. 커야 돼요, 환자. 네. 굳이 이게 조금밖에 못 때우는 상황에서 그거가 이제 떼온 걸 붙이면 이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1은 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지죠. 그러면.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유두를 반대편에서 큰 걸 떼왔을 때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가 조직도 조직이 다 다르잖아요. 등이 피부가 되게 두껍거든요. 등 근육으로 가슴을 만들었을 때 그거 가지고 세워가지고 유두를 만들면 상당히 오래 잘 유지됩니다. 잘 모양이 잘 유지고 그냥 정말 큰 젖꼭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배, 그죠? 배고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임플란트, 보형물로 만들었을 때. 그럼 안 될 것 같을 때는 안 해주기도 하네요. 네, 말씀드리고 이제 조그맣게 만들죠. 보형물 할 때. 만약에 환자분께서 처음 원하시면 많이 이렇게 흔적처럼 남을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있는 게 좀 나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문신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유두를 자르는 거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살릴 수 있으면 유륜을 살려주는 게 좋죠. 뭐 유륜이 있는 게 뭘 하든 뭐 젖꼭지를 만들든 그걸로 그대로 남겨놓고 그냥 그렇게 살든 없는 거보단 그게 훨씬 미용적으로 낫죠. 아무리 문신해도 원래 거랑 똑같이 옵션이 많이 생깁니다.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유륜이랑 유두에 대한 추후의 환자분과 어떤 옵션을 가지냐.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에 대한 옵션인 거죠. 어쨌거나 유륜 자체는 피부거든요. 유두만 유방 조직이니까 그 유륜 밑에 이렇게 짜글하게 있으면 유륜을 쬐는데 딱 유두에만 딱 있으면은 이제 유두만 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생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두만 뗀다고? 이렇게. 근데 한번 그걸 하는 걸 보거나 해보면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를 사실은 느끼게 돼요. 사실은. 괜찮죠. 간혹 유두 복원을 꼭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당연히 환자분들이요? 안 하면 하셔도 되죠. 됩니다. 이거는 선택인 거고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만들어놨을 때 조금 둘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벗었을 때 이제 뭐가 있으니까 진짜가 아니더라도 언뜻 봤을 때 저게 눈이 시선이 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없으면 시선이 딱 가긴 하잖아요. 뭐지? 이렇게 되니까 목욕탕 갔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나은데 이걸 굳이 꼭 필수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질문을 사실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유도 만들어야 돼요? 이러는데 그건 당연히 환자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댓글로 받겠습니다. 아니 사진 자료가 중요해. 사진 그래서 이거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를 잘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또 진료실에서 네, 네 이상 여기까지 우유TV였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감사합니다.